누군가 우리의 재산을 우리 눈앞에서 훔쳐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도둑을 즉시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고 훔쳐간 것을 모두 되돌려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눈앞에서 도둑맞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 도둑을 맞다 보니 원래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도둑맞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은 바로 걱정이죠. 우리는 10,000원, 20,000원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걱정이 우리 눈앞에서 행복을 통째로 훔쳐가는 것을 그저 멍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자발적으로 행복을 바리바리 싸서 걱정에게 안겨주고 있죠.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그건 걱정이 계획이라는 가면을 쓴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우선 걱정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삶이 언제나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지금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암울한 삶을 대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시험 끝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대학 가면 뭐든 할 수 있다. 취직만 하면 앞길이 트인다. 결혼해야 안정된다. 애들 대학 보내면 한숨 돌린다. 은퇴 자금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렇게 한평생 걱정하다 보면 결국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생을 미래만 보며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논리가 제법 탄탄해서 이런 상황에 반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성숙하고 준비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삶을 잘못됐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보면 이런 태도가 가진 허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의 보상은 언제 오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삶을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보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온다 하더라도 찰나처럼 스쳐갈 뿐 또다시 다음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 우리는 늘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써붙여 보세요. 나는 내일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행복은 미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행복을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모두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래지향의 삶은 결과주의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현존의 삶은 과정에 집중하는 삶이죠. 언제나 과정은 길고 결과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1년 시험 공부 기간은 길고 합격의 기쁨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의 시간을 모두 희생하고 산다면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 그 자체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의 삶도 소중한 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는 공부보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공부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존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걱정할까요? 그것은 언제나 실패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짜로 실패했을 때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그 실패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은 실패에 대한 정신적 셀프 예방주사인 셈이죠. 이거 효과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실패의 충격은 예방주사와 상관없이 큽니다. 아니, 예방주사가 오히려 실패를 불러올 확률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한 방향으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실패가 우리의 의도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든 우리의 의도에 맞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실패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유일한 위안은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기 위해 일부러 실패하기를 빌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겠죠.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걱정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걱정만 해도 몸과 마음은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상한 뿌듯함마저 느끼죠. 잠시 밖으로 빠져나와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꼼짝도 않고 앉아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큰일을 한 듯 지쳐 쓰러져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물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방향성의 설정이지 걱정이 아닙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문제와 동시에 생겨납니다. 따라서 생기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답을 믿고 안심했다가 더 크게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세상 일은 언제나 우리 예측을 벗어나니까요. 우리의 행복을 걱정이라는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현존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 눈앞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걱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올 것은 오고 오지 않을 것은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반드시 다가올 미래는 죽음뿐이죠. 그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죽음에게 지금 삶을 전부 내주어야 할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현존할 수 있는 강력한 집중력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갈 뿐 아니라 죽음을 멈출 수도 없죠. 삶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상실도 결국은 평화로운 무로 돌아갈 뿐이죠.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왜 지금의 평화를 구태여 희생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미래로 가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간은 삶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죠. 당신은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걱정과 두려움에 불안하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고요한 평화. 나의 삶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